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셀프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명했던 이너 조인 또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명했던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 그 외에 다른 조인으로서 이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너 조인이나 아우터 조인처럼 그 또 다른 조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조인은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그 테이블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인데, 이 셀프 조인은 자기가 자기와 합쳐지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테이블 하나가 자기와 자기가 두 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합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같은 테이블이 어떻게 두 개인 것처럼 또는 세 개인 것처럼 합쳐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그 필요성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사원 테이블에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 테이블에는 홍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사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 이런 사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홍길동과. 어떤 관계? 부서원으로서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홍길동의 부서원을 출력한다거나 또는 강호동의 부서장을 출력한다거나,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엮어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조인해가지고 그 결과를 매핑해서 뽑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원이 또 다른 사원을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들을 관리하는 그 사원을 뽑아내고자 할 때, 또 이 사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원을 뽑아내고자 할 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뽑아내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형태의 테이블은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컬럼이 하나 존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는데 박명수, 정준하, 정용돈이라고 하는 그 사원은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유재석이라고 하는 보스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조라는 컬럼을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멤버라는 테이블에다가 자기의 부서장이 누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참조 컬럼 하나를 포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스 아이디라고 하는 걸 참조하게 되면 여기에는 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원의 아이디가. 자, 보스 아이디라고 하는 녀석을 널을 갖고 있다. 이거는 자기의 부서장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율렉이라고 하는 갖고 있다면은 이 사원은 율렉을 부서장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참조를 기반으로 저희가 참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장과 또는 그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원들에 대한 목록을 연관지어서 뽑아낼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사원 테이블의 결과물인데, 이 사원 테이블의 결과물에서 다시 조인한 결과에서 이 보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부서장의 이름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참조하고 있는 키를 가지고 부서장의 이름을 뽑아내거나, 이런 형태로 사원인데 사원에 또 다른 컬럼을 더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컬럼명이 네임인데 별칭으로 보스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보스 언더바 네임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결과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셀프 조인을 통해서 이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형태의 테이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컬럼 하나를 추가하고 셀프 조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멤버 테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여기에는 보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참조 컬럼이 없어요. 추가할 거예요. 저희가 위에 보시면은 여기 수정 버튼이 있는데 이 편집 버튼 이걸 눌러서 제가 컬럼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열 추가죠. 컬럼 추가인데 눌러서 자기 컬럼명으로는 여기다가 보스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쓸 거고요. 보스라고 하는 녀석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보스라는 것은 개념적인 거고 그 녀석 또한 이 멤버죠. 멤버. 자, 참조키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자기가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식별키, 바로 프라이머리 키,
PK가 돼야 돼요. 현재 이 테이블에는 PK가 없어요. 지금 설정된 게 없습니다. 여기 아이디가 사실상 PK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현재 이 설명을 듣는 분들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녀석의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일단 PK라고 하는 것을 프라이머리 키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에 있는 값을 담을 거기 때문에 이 크기가 같아야 돼요. 자료형이. 그래서 현재 여기가 50이라고 되어 있지만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50으로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스 아이디라는 녀석 하나 더 추가했는데 값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한번 눌러서 여기서 값을 직접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쿼리문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채워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자, 여기 율렉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에 이제 보스는 없다고 하고요. 자, 이 두 번째 드래곤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이제 누구를 보스로 하실 것이냐면은 이제 킹 세종 요 아이디를 갖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래곤이라고 하는 사용자에다가 킹이라고 쓸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반드시 소대문자를 가립니다. 반드시 킹이라고 하는 녀석의 소문자 형태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적용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하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이라고 하는 김도한 또한 이제 킹 세종을 보스로 갖도록 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얘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호동, 김용만, 유재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재석의 보스로는 김용만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재석의 보스로서 김용만, 용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강호동의 보스도 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적용을 하고요. 자, 이제 보스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레코드 이 사원은 자기의 보스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킹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를 가지고 이 보스에 대한 정보도 같이 결합시켜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멤버 테이블을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select from member.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컬럼을 또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보스의 이름을.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하나를 더 컬럼을 확장하거나 이제 뭐 할 때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테이블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테이블이 이거예요. 재밌죠? 얘가 확장하고자 하는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의 데이터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셀프 조인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멤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조인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멤버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조인하고 멤버. 어때요? 멤버가 멤버를 조인한다. 자, 이렇게 하면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 별칭을 정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녀석은 사원이니까 그냥 멤버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스로 쓸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별칭을 주고 저 B라는 녀석을 보스라는 개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n 해가지고 그래서 보스의 아이디를 멤버가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멤버가 가지고 있는 보스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비교해서 현재 이 사원이 갖고 있는 보스의 정보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때 조인할 때 이너 조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우터 조인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뽑아내고자 하는 게 어떤 정보일까요? 보스 정보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사원 정보가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사원 정보가 주인공이에요. 사원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원은 다 나오고 거기에 그 사원에 해당되는 녀석의 보스가 있다면 보스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만약 보스가 없다면 널로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는 그런 형태의 조인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공의 아우터도 다 출력될 수 있도록 이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이너 조인을 해버리면은 관계가 없는 애들은 빠져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율렉이 빠져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킹 세종과 김용만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한번 조인 결과를 볼 건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별표를 쓸 수도 있지만 별표를 쓰게 되면 보스의 컬럼 전체와 그 다음에 사원 컬럼 전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사원 테이블의 컬럼에다가 보스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추가로 보스의 네임을 추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 하나만 더 들어가길 원하는 게 우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멤버의 모든 컬럼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스의 네임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보스 네임을.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멤버의 네임과 보스의 네임이 같은 컬럼명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실행 한번 해보면 자, 잘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별칭이 마음대로 만들어졌죠. 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오라클이 이름이 애매하니까 왼쪽에 있는 이름과 오른쪽에 있는 이름이 같으니까 컬럼을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임의를 붙였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별칭을 좀 정하도록 하죠. 얘는 보스의 이름이니까 보스 이름이라고 하는 이 외부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 아닌 컬럼이 들어올 때는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마치 참조키에다가 저희가 보스라는 것을 붙였던 것처럼. 이거 빼버리면 그냥 아이디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멤버 아이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 들어가는 컬럼은 주인에 대한 컬럼에서 차이를 둘 수 있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컬럼명을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만약에 보스가 있다면 그 보스의 정보도 같이 출력하는 형태의 조인,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셀프 조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프 조인이라는 녀석은 많이 사용될까요? 아니면은 단순하게 저희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본 걸까요? 셀프 조인은 의외로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들이 자기 참조를 하냐면은 댓글이 댓글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댓글 참조하는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참조해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셀프 조인이 있다는 거, 셀프 조인은 결국은 이너 조인이나 아우터 조인인데 자기가 자기를 참조한다고 해서 셀프 조인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